오늘 제가 마련한 주제는 아직도라는 요리고요. 또 최근에 큰 사건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도라는 이름으로, 전 정말 아직도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직도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강도나 절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우 많이 다쳤냐? 괜찮냐? 치료는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비슷한 이야기 있었죠? 살면서 한 번에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네가 참아라. 사소한 문제인데 이렇게 크게 키우면 우리 조직이 난리가 난다. 평소에 네가 꼬리 쳤는 거 아니냐? 네가 꽃뱀이지. 사귀는 사이 아니냐. 어떤 행동을 하든지 피해자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경찰도 하고 주변 사람도 하고 뭐 오만 사람이 다 하더라고요. 다른 범죄에 대한 태도와 굉장히 다릅니다. 94년에 성폭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여러분, 성희롱 성폭력은 법으로 금지된 범죄거든요. 참아야 되는 일이 아니라 범죄랍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처벌돼야 되는 일이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성폭력 피해 사건도 있고 뭐 가해 사건들도 있을 건데, 남성분들 그 가해자분들 대화를 할 때 이런 정도가 문제가 될지 몰랐다라는 인식이 너무 문화적으로 많이 깔려 있어 왔다는 거죠. 이런 문화들을 계속 이제 양성하게끔 환경들을 만들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네. 오늘 성희롱 성폭력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 집단에서 일어나는 이 성폭력 문제 준비해 오셨다고. 공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죠. 이제 법적으로 말하면 심각한 강제추행인데요. 저도 글도 쓰고 다양하게 모니터링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다 뭐 부처별로 등등등 미투 이후에 또 많은 매뉴얼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피해자만 매뉴얼대로 했어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상관에게 이야기하고 그 윗단위에 이야기하고 등등 다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대대장이 그 다음날 이제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잘 처리하겠다. 그리고 집에 가겠다고 하니 여기 그냥 계시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뭐 분리 조치, 이게 1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수한 게 뭐냐면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분리해야 되거든요. 이거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거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걸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군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군이 개나마 나은데 공군에서 터져서 너무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자식이 명예로운 전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피해자를 회유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피해자를 회유하죠.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강제추행이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일이면 이게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남자친구한테까지 이야기해서 회유를 하죠, 피해자를. 많은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강간 피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사건 자체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2차 가해들이 훨씬 힘듭니다. 군인으로서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죠. 나의 직업이자 내가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 등을 돌리고 나보고 입을 다물으라고 하는 엄청난 압력을 느끼게 되셨거든요. 대부분 직장 내 성폭력도 그렇고 이렇게 집단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공군이 여성가족부가 평가하는 매뉴얼, 교육 이런 데서 100점 만점을 받았답니다. 100점 만점. 네, 100점 만점인데 현장이 이렇게 됐고 피해자는 자살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국방부가 올해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발표를 한 게, 지난해 성범죄가 771건이 발생했다. 아마 더 있겠죠. 이거는 신고된 건수. 신고된 것만. 네. 이 가운데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 절대 다수가 20대 초반인 중사, 하사가 많았고, 그 다음이 군무원 순이었거든요. 이 피해를 겪은 중사, 하사와 군무원은 대부분 5년차 미만이었던 거죠. 이에 반해서 남성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 영관급 장교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통계를 보더라도 성폭력이 우월적인 지휘관계에서 계속 일어난다. 특히 우월적 지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군대에서는 신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났겠죠. 그 성폭력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피해자 예뻤냐. 뭐 이런 이야기도, 심지어 서재현 검사가 미투했을 때도 뭐 외모가 연예인급이다, 이런 댓글도 제가 봤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거든요. 오거돈 부산 전 시장이 어제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런 위력과 권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게 바로 이런 성폭력이고요. 군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도 어떠냐면 3년차 미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나이가 어리고 거기에 처음 배정받았고 그리고 비정규직에 훨씬 많은 피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문제다라는 거. 그렇게 말하면 답이 있습니다. 이런 권력이 되게 소통 가능하고 평등하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군 성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군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군 경찰하고 군 검찰하고 같은 사무실이 있대요. 기소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지휘관한테 보고를 한답니다. 이 공군 사건이 났을 때도 기소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게 누구의 의지였냐? 지휘관의 의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100점 맞았지만 지휘관들은 100점이 아니었던 거죠. 99%가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집단적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내용은 몰랐던 거죠. 제도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군 안에 이런 특수한 재판 과정, 군은 1심, 2심은 군 안에서 보통 재판을 하고요. 대법원은 이제 3심은 나와서 이렇게 받도록 돼 있어요. 저희도 군내 사건을 지원해 보니까 되게 멀리 있고 피해자가 사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거의 봐주기가 사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7년, 2021년까지 계속 성폭력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이유라는 건 뭐냐 하면요. 군하고 비슷한 곳, 남초 사회, 권력이 굉장히 층층시야가 많은 곳, 남성 문화가 지배적인 곳 이런 데서는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 만나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여성 혐오나 흔히 말하는 이런 용어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문제는 이제 저도 반성해야 되는 지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이걸 뭐 싸우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이제 자괴감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공간들이 있을 것 같으면 좀 피해 다녔어요. 같은 또래가 만약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화살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 저도 용기 있게 뭔가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 군 성폭력 문제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전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저는 군을 다녀온 지가 이제 한 11년쯤 됐는데 그 소원수리 시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원수리 시간에 적었어요. 제가 네. 운전을 했는데 옆에 간부가 늘 타고 함께 갈 수밖에 없어서 근데 그 운전 중에 네. 이 성추행을 당해서 운전 중에 운전하시고 있는데. 네, 운전하고 있는데 목숨을 건. 네. 저보고 귀엽다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간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멸감들을 한꺼번에 겪으면서 소원수리에 적었는데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해당 간부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서 다른 간부가 함께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너무 막 피곤하고 그렇죠. 너무 힘들고 정말. 도대체 이 군 성폭력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타인의 신체에 내 마음대로 손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 중요 부위를 만지는 그런 행위를 인간이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을 찾아봤는데요. 함무라비 법정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폭 피해자를, 가해자를 같이 물에 던졌어요. 둘 다 죽으라고? 네, 둘 다 던져요. 그래서 그 약혼자나 남편이 가서 그 여자를 구해오면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성경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가 2개나 있습니다. 10계명에.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상대방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성폭력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침해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군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이 매뉴얼이 없거나 시스템이 없거나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방혜린 씨라고 군인권센터에 해병대 나오신 여자분이 있으신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군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말한대요. 너는 군인이다. 넌 여자가 아니다. 그런데 회식 때 옆에 앉히는 거죠. 그리고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방을 대상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대상화. 그거는 누구든지 당할 수 있거든요.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반성,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정말 꿈따먹는 이야기 같죠. 매뉴얼대로 하라는 겁니다.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실제는 실제대로 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군 양성평등센터장이 이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매뉴얼을 잘 몰라가지고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건 현장에서 최소한 성폭력 관련된 사건을 3년 이상 다뤄본 사람이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꼭
많은 분들에게 특히 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고요. 군은 그게 너무나 필요하다 지금. 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더 뽑아서 네. 인권위 조사관을 네. 한 명씩 다 부대마다 파견을 하는 거예요. 아 부대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리고 인권위 조사관이 늘 부대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눈치를 보기도 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좀 바뀔 거다. 네네. 아. 외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네. 의견이시죠? 네네. 군이 인권위 권고사항만 좀 잘 지켜도 그러네요. 네, 지금보다 다양하고 열린 군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화의 의지를 좀 더 행동으로 많이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이랑 장애 쪽에 가장 비슷한 집단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그 살고 계신 장애인분들도 보면 자발적 입소가 거의 없으세요. 비자발적 입소고 그리고 정말 비슷하네요. 예, 아침에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야 되고 자라고 할 때 자야 되고 TV 볼 수 있을 때 봐야 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밥 안 먹으면 혼나는 것도 똑같고. 예, 그리고 외출과 외박을 혼나요? 철저하게 통제당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군대는 그 제대가 있죠. 제대가 있지만 시설은 제대가 보통 없죠. 죽어서 나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시설 비리 문제나 이런 인권 침해 문제랑 비슷하게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꿨냐면 시설 운영진들이 다 내부 인원으로 있으면 당연히 비리나 인권 침해가 덮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외부 이사가 필수적으로 비율이 정해지고 이런 법적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마 다 없어지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그나마 이거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정기적인 점검과 조사,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실 예산도 써야 되고 저는 여성단체들이 그런 데 있어서 뭐 지도 점검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보다 더 대책을 잘 마련하시는데요. 네. 여성단체가 이 특사경 네. 특수사법경찰 저희 접근성이 없어요, 친구는.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